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뭐 마이크 테스트가 나오네? 뭐야 이게? 음.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쌍관론 했죠? 이번 시간은 쌍지론에 대해서 쌍지론 화면 그러면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쌍지론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역시 쌍관론과 같이 복음 현상으로 사물과 현상의 지체를 나타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형이라고 하면 형종 자형이라면 유, 해. 그렇죠. 이런 기본 자형이 있잖아요. 자형이 있듯이 다른 글자도 같은 지지가 두 개 있으면 자형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도 자연이라는 얘기. 그렇지. 복음도 자형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자자는 뭘 불러와요? 자자는 오를 불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복을 불러오는 형상을 우리가 헛자 이론이라고 해요. 돌발사고 자자는 오를 불러오기 때문에 자자가 있으면 오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충하지요. 그래서 충하는 일이 좌우충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두에 좌우가 있으면 충하는 건 아는데 자자가 있으면 충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자는 반드시 뭘 불러와요? 오를 불러오는데 헛자를 불러오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운에서 대운에서 오운이 왔다 하면 이제 확실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물상결합 되니까 자자가 있는데 오가 왔다면 더더욱이나 돌발 사고가 심하게 나겠죠. 자, 이번에 축축 뭘 불러와요? 축축은 미를 미를 불러오지요. 그래서 풍미충하면은 부부 불화가 많고 부부가 또 말이 아까 말한 대로 토가 두 개잖아. 자, 토가 두 개는 어쨌든 토는 반대적인 나무를 불러오기도 쉽잖아요. 보통은 물론 축축이 미도 불러오지만 나무를 불러오는 수도 있어요. 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서 나무가 자꾸 돌아오니까 다른 배우자가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고 그 바람에 홀로 사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축축은 있잖아요. 사주에 축이 두 개 이상 이렇게 있으면은 축은 옛날에부터 우리가 뭘 봤냐면 소라고 소. 소는 예전부터 조상이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살론 한 이전에 축은 어떤 아주 어려움을 뜻하고 견생의 업장을 뜻합니다. 업장. 업의 장. 업의 장. 축인데 축이 두 개면 애기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이도에서는 작용이 더 강한 거예요. 강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를 불러와서 충미충환이 생기잖아요. 축이 두 개 있으면은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거 있지만 이제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축도 내가 글자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신금이다 신금이면 축이 오게 되면 토생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주 구조가 내가 신약하면은 도움 되겠죠. 그런 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요거는 다른 글자를 고려하지 않고 요 글자만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축 두 개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천간에 기토가 있는데 축이 두 개 왔잖아요. 그러면은 기축에 또 축이 또 하나 붙었어. 근데 사주 전체가 토가 너무 많아. 그럼 와서 좋겠나 안 좋겠나? 그런 현상 그렇게 구분하라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 이 하나 갖고 쌍지론 하나 갖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참고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게 항상 뭘 고려해야 되면 제일 우선순위는 자평명리의 그 우리가 말하는 땅 그 전체적인 형충 배합 그런 거 억부 그런 걸 다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면 오바랍니다. 대신에 요렇게 찾아냈을 때 다른 거 다 같이 보니까 엄청 이게 토가 나쁘단 말이야. 이 사주 이 사람 토가 나빠. 예를 들어서 개수 일주인데 개수일 때 축이 두 개 왔잖아. 토가 많아. 그럼 나는 백호도 하지만 엄청 신령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 축이 두 개면 난리 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다. 알겠죠? 자, 인이 두 개 왔다. 인은 우리가 이제 각 거꾸로 다른 걸 신을 부르겠죠. 인신중하겠죠. 인이 두 개면 무자가 아니면 병거에 따른다. 고독하고 부부애로 하기 어렵다.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자 무신의 갑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갑도 좋지 않지만 인도 안 좋잖아요. 이번에 고독하고 결혼 안 하고 지금도 홀로 살고 계시는 분이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묘묘 일구도 많아요. 묘도 두 개인데 묘가 세 개면 고질병. 묘가 두 개면 병약하고 막힘이 많다. 왜? 유를 불러와서 묘일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이것도 있잖아요. 내가 을묘일주야. 을묘일주는 묘속에 을이 있고 을목이 이렇게 원래가 을묘가 일주가 어려우면 잘 아시다시피 신유와 반대되는 건데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유도 고집이 세고 을류도 고집인데 근데 을묘가 고집이 세는데 을묘인데 뭐가 많아.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을목이 있는데 뿌리가 뿌리가 막 엄청 많잖아요. 뿌리가. 요거 막 뿌리가 많아. 요가 뿌리가 많아. 뿌리 많이 자랐어. 그러면 보온연실이 풀밭이단 말이야. 그럼 풀밭이면 물도 싹 빨아들일 수도 있고, 물도 싹 빨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자, 나무가 너무 많다 합시다. 을묘 일주에 묘가 두 개인데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응. 물이 부족하다 말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다. 그치? 어머니가 힘이 다 빠져버려. 자,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어, 비견급제가 너무 많아. 많은데 그 비견인 목이어서 목. 그러니까 수가 어머니거든. 어머니가 힘을 다 주고 나니까 어머니 기진맥진해.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묘가 이렇게 많아지면 결론적으로 묘는 또 토를 극하잖아요. 예, 그렇게 토를 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남자 같으면 상대를 극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몸이 병약하고 막힘이 많다. 그래서 사실 묘가 이렇게 많은 사람 보면 또 수가 자가에서가 자묘형 이렇게 돼서 자가 하나 있는데 묘가 두 개, 세 개 있을 때 조금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아프고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묘는 왜 그런 몸이 아프냐 이러면요. 묘는 밑에 속에 새가 들었어요. 을, 복각, 복각, 복각. 그래서 우리는 묘를 보고 뜨거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묘 속에 을목이 들어있거든요. 을목은 복각이에요. 그래서 을을 두 개 보면 곡각이 두 개인 거야. 알겠습니까? 곡각은 뭐라고? 아프다. 곡각살은 뭐냐면 내가 아프다. 고질병이 많다. 몸은 다치거든요. 진기는 우리 잘 아는 자익이죠. 진기는 수술수다. 자신의 부주의로 몸에 칼을 대는 그 경우가 많다. 아예 잘못해갖고 막 그렇게 고질병이 많단 말이야. 진자연. 또 여러분들 글자가 두 개 있으면 어떤 현상이 만나냐. 가형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일들이 기대가 많아요. 일이 잘 안 풀려. 같은 글자 두 개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복음 현상은 지체를 한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지체. 우리가, 자, 오주를 또 봤는데, 오늘이, 예를 들어서 무신일주인데, 또 진시에, 술시에, 오주를 봤다. 그럼 토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 지체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지체가 많다. 뭐가 복음이면은 됐다. 아사가 두 개다. 분쟁이 심하고 객지에서 쓰는 경우가 있고 역마성이다. 인신상 역마입니다. 자, 아빠 봅니다. 을류
아까 말했죠. 정류, 을사, 사 두 개 있죠. 예. 이 사람은 가만히 한 군데 못 있고 계속 움직였어. 계속 돌아다녀야 돼. 왜? 사화가 두 개란 말이에요. 사화 두 개 있고 역마가 두 개니까 한 곳에 머물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런 뜻을 제가. 분쟁이 심하고 이것도 사가 있으면 펜을 불러 사회 태도 불러올 수 있지만은 인사 형도 불러올 수 있어요. 인도 부르고 또 신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늘 인사 사가 도에 있으면 늘 뭐가 많이 일난다? 늘 사고도 일나고 맨날 싸울 일이 생기고 맞다고. 그래서 분쟁이 일난다. 그래서 결국은 객지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더라.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객지에서 쓰러지는. 그러고 사가 두 개니까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가 두 개니까 해를 부잖아. 그게 물 건너서 사가 두 개인 사람들이 이국말리 나가는 경우도 많다. 사가 밑에 지제 4개 달수 네 개 있으면 더 심하지. 너 못하지. 또 여러분들 사가 있잖아요. 사가 있는 사람이나 을사일주나 사가 있는 아니 밑에가 사가 있는 사람 을사 말고도 있죠. 개사, 신사. 그래서 밑에 사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 바빠요. 그리고 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사운이 왔다 엄청 바빠요. 대운 세운에 사운이 왔다면 엄청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이 찾아왔는데 오주를 봤더니 오주가 밑에 오늘 일진이 사가 딱 떴어. 개사람, 을사람, 기사람. 그러면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산 이 바쁜 사람이구나. 한번 탁 던져주는 거라. 참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 한 마음만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 알고 있는 걸 한번 던져봐. 왜 바쁘시겠네요. 또 대운을 봤더니 작년에 사람이 작년 대운부터 이제 바쁘기 시작하는 자운이 왔어. 그럼 참 바쁘겠습니다. 5년간 엄청 바쁘겠습니다. 또 실제 대운 지나간 데가 3년 됐어. 그럼 3년 전부터 엄청 바빴겠습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화는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역할 때문에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마성이라는 거예요. 외국 나갈 일도 있고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떨어져도 괜찮아요. 붙어 있으면은 그 역할이 굉장히 세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좀 사주에 또 떨어져 있어도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조금은 그 이제 작용해. 근데 아까 우리 그렇듯이 설사서 붙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은 보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야. 가만한 곳에 보였어. 55는 중풍. 자, 심장병. 왜 그러냐면 55고 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는 오행으로 봤을 때 정화는 심장에 해당합니다. 그쵸? 정화. 그 사화는 어디에 해당되나? 소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을은 간장. 담은 어디에 해당돼? 담. 그 다음에 병은 정화는 심장, 병화는 소장. 그렇죠. 그 다음에 신금은 해. 경금은 대장. 또 뭐 안 했나? 개수는 신장. 음이 신장이 장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빙수는 방광. 그래서 자 음간은 전부 다 오장에 해당하고 오장. 그 다음에 양간은 육부에 해당합니다.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오장육부를 할 때는 정간 중에 양간은 육부에 속하고 오장은 음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또 그래서 오가 두 개라는 말은 오 속에 정화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오가 두 개 있으니까 뭘 불러와? 오가 두 개 있으면 뭘 불러와?
오 같은 게 있으면 오가 두 개에서 뭘 불러와? 자, 자를 불러오잖아. 그래서 자가 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가 두 개 있으면은 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심장에 이제 그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 두 개인데 자를 불러오는데 찔 때 이제 자운이 온다. 그러면 굉장한 부담이 되겠지요. 특히 신장한 사람이 네. 신장한 사람이 내가 오화가 두 개인데 정말 합시다. 근데 신장한데 수가 오면 안 좋지요. 그러면 더더구나 그런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좀 자가 두 개 있는데 자자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신약해. 그럴 때 신강해. 자가 두 개인데 신강해. 그럴 때는 오화가 와도 문제가 없고 오화가 두 개인데 내가 신강해. 나는 굉장히 학위는 많아. 그때 자가 하나가 와봤자 큰 문제가 없다. 신약할 때는 굉장히 큰. 충은 신약할 때 진짜 끓이죠. 음. 자, 신금이 두 개다. 이 신금이 두 개니까 결국 인을 많이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또 신도 인신사회면 신이 세 개면 반드시 고향을 떠난다. 뭐 요새 고향 안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되게 고향을 떠난다. 또 신금이 세 개니까 쇠가 많잖아요. 경금. 경금은 뭐예요? 칼, 큰 칼. 큰 칼이면 뭘 다쳐? 내가 몸을 다치시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또는 큰 사고에 사건에 휘말리기 쉽다. 신신이 두 개면. 신신이 두 개인데 또 운에서 또 신금을 만났다. 안 그러면 경금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경금과 신금은 서로 상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간목하고 인하고 바꾸는 거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하면 돼요. 자, 유 두 개는 내가 특별히 유 두 개를 갖다가 많이 설명도 안 해놨지요. 유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어려운 게 맞다는 뜻이에요. 자, 신유 일조인데, 신유는 고집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고집이 태가하여 타인과 불하는데, 12구수도 있고 사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 두 개라도 내가 신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신장 도움 받잖아. 근데 신강한데 또 유가 또 좀 많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 어떤 좀 주체성이라는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성이 많고 내걸 얘기를 많이 하면 상대는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연월일시에 유가 있는데 운에서 또 유금이 온다. 시지에 식신이 유면 이지에 식신이 유예요. 유면은 자, 식신이 유락한 말은 내가 진로를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자, 유가 왔을 때 식신이 시지에 왔는데 시지다. 시지는 나의 진로다. 진로. 학생 진로에 유가 딱 왔다면 진로를 변경하는데 운에서 딱 봤더니 유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관성이 월지가 관성이면 그것은 직업과 관련된 것이고 시지가 유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직업이 학생 진로잖아. 근데 내가 시지가 유가 있는데 유운이 왔다 하면 유유가 두 개 됐잖아. 그 이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쉽게 움직인다는 거지. 유유가 있으면 내가 유금이 사주에 시지에 있는데 또 유가 왔다. 묘를 불러서잖아. 묘를 불러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움직이기 쉽다 하는 것이에요. 술술이 있다. 술술. 토가 술이 있는데 또 술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와 인연이 박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술토는 원래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안에 막 돌멩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있으면은 뭐가 자라기 어렵다? 나무가 자라기 어렵잖아요. 그 자녀가 생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무술일주에 병술일주에 무술일주에 바짝 마른 사주 있잖아요. 메마른 사주. 그런 사람은 뭐가 어렵다? 이게가 생산되기도 어렵고 태어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먼저 가시기 쉽고 유산되거나 자, 또 한 가지 더 많으면 인성이 너무 많아도 식상하면 극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술토가 예를 들어 술토가 만약에 이 사람이 식상이라도 문제가 있고 식상이라도 문제가 있고 술토가 인성에도 문제가 있죠. 인성이 문제가 있고 그럼 그냥 토는 술을 극하니까. 그리고 이 자녀 인연이 많은 사람이니까 술토는 학원 유치원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 상대를 하지 말고 어른 상대를 해라. 다시 말합니다. 자, 무술은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린애 상대 재미없고 어린이와 관계 있는 뭐 유아복 뭐 이 장사 안 돼. 대신에 어른들 장사를 하라. 유치원은 잡으면 안 된다. 술토는. 해.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무신 그 사람이 무인 일간인데 사주에 술이 2개나 있어. 무인인데 사주에 술이 2개나 있어. 근데 그분이 유치원 사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됐어. 하는 거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처음에는 상황 살펴봤더니 이런 그 자녀 술토는 학원과 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녀와 예,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지는 틀립니다. 조경만 무지는 무지는 땅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서 다르다. 자, 이 해가 원래 큰 바다잖아요. 임인도 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욕심이 많아서 몸에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사람과 동업이 안 돼. 해가 많아. 욕심이 많으면은 동업하면 안 돼요. 깨져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깨진다. 대신에 해가 두 개면 월기에 해가 2개면 일지도 개면 그 힘이 보통보다 더 많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간 힘 2개 있는 거하고 밑에는 해가 밑에 월지하고 일지 2개 있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해가 엄청난 힘이 세잖아요. 물이 너무 많잖아요. 하늘 비가 물이 내려와도 물이 흘러가면 끝이지만 바다에 있는 해는 2개가 딱 있으면 물이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 해서 우리는 그래서 쌍간상지론 요거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주시고 요걸 갖고 있으면은 사조풀이도 도움되고 그다음 뭐도 도움돼? 사주나 오주기도 분명히 도움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님이 일주 신사를 이렇게 쭉 이제 34, 35, 36, 37 그다음에 설명을 38부터 쭉 해놨어요. 굉장히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놨는데 이게 일주의 중에서 그날에 일진도 됩니다. 일진 찾아가고 보면 이 답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제 요거는 일주 기준입니다. 일주 기준으로 밥자를 밥자. 밥자를 봤더니 밥자는 태극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태극살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 페이지 넘어가면 태극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태극 38페이지 보면 태극 나오지요? 태극기인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태극은 시종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네에 성과를 거두는 기쁨을 암시한다. 태극은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 가보, 정묘, 정룡, 무진, 무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태극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오늘은 갑자를 중심에서 보는 거니까 갑자는 태극에 해당되는구나. 알았죠? 기쁨. 자, 그 다음에 효신에 해당합니다. 효신은 뭐냐면 인성, 정인이나 편인 다 포함해서 인성이 효신이에요. 효신살. 그러면 38페이지 보여요. 자, 38 2번에 보니까 효신은 일제 편인 또는 정인입니다. 정인을 보는 것인데 동방불인 지조로 뭐죠? 자식이 뭘 잡아먹어? 어미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가 나중에 어머니를 잡아먹는다는 걸 해서 유실자모라는 형태로 어린애가 자라면서 어머니를 잡아먹는 사주니까 모친덕이 없겠죠. 그래서 모친덕이 부족하고 성장하면서 늘 이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가득 차다.
그래서 실제 일주가 견인이나 정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특히 이제 극한 경우에 심각한 경우에는 더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갑자인데 겨울철 새 나가지고 수가 많은 경우는 물 때문에 항상 걱정이잖아.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 때문에 항상 걱정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병고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맨날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엄마가 재혼을 해가지고 다른 데 시집을 가가지고 고생하고 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엄마가 평생 동안 걱정을 하면서 산다. 엄마 걱정살이다. 그래서 글자가 너 사람 장난 왔을 때 딱 보니까 좀 심각한데 엄마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엄마 떨어지면 다겠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키포인트 효신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친에 대한 근심이 좀 많은 사람이구나. 대개 사주를 보면은 모친들이 걱정을 많이 끼치는 사람, 아프거나 엄마가 아프시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가 안 그러면 엄마가 재가를 해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재가를 해가지고 항상 이 사람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일덕 1덕이 나오죠. 일덕 이제 이 앞에다는 일덕 철록이죠. 진신에 되어 있는데 일덕 일덕 쭉 찾아보면서 몇 번인가 얘기해 주세요. 일덕 몇 번? 일덕 40페이지에 10번 일덕입니다. 일덕은 성격이 착하고 자비스러우며 대운이 신앙에 오게 되면 복록이 풍부하다. 갑자가 신약할 때 이 사람은 대운이 만약에 뭐가 왔으면 인복이 왔으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봐요. 갑자인데 갑자 일주 사람들 대개 보면 정인이잖아. 갑자뿐만 아니고 정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유순해요. 정인이 유순하거든요. 정인이 유순하면서 자기보다도 배우자가 학식이 높아요. 배우자가 학식이 높아. 학식. 배운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도 누가 학식이 높아요? 배우자가 배운 사람이다. 또 굉장히 요즘을 말하면 굉장히 에디터다. 에디터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 내가 뭐 하면 인성일 때 내가 신약할 때 그러면 배우자 도움 있겠지요. 그리고 갑자는 배우자 도움을 받는데 만약 내가 남자 같으면은 그 배우자가 마치 어머니가 좋겠지요. 내가 여자다 하면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배우자가 남편이 배우자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신약하는데 신약의 사주에 가장 좋은 사주는 관인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히 여자의 경우에. 그럼 관인상생이면 관성이 만약에 사주에 준다면 금당첨화야. 관인상생이니까 자 갑자의 관인상생은 신금이 있으면 신자 합이 되잖아요. 금생수 수생목 하잖아. 근데 내가 신약에 빡시다. 그럼 좋은 사주. 그러면 여자 같으면은 남자를 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남자 같으면은 좋은 관직을 얻어서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통변이 되는 겁니다. 일주로 가지고 통변을 해보는 거.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넘어가면 또 갑자가 나와요. 갑자 나오죠. 갑자에 보면 비인도 되고 평도도 됩니다. 자, 비인사도도 되고 평도도 되는데 36페이지 보면 갑자에서 보면 평도라고 평도에 해당됩니다. 평도 평도 적어놨죠. 36페이지 1 갑자로 이렇게 쭉 옆으로 보세요. 평도로 나옵니까? 자, 평도다. 그 평도를 찾아봅시다. 평도가 뭔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49페이지 55분 보면 평도선이 맨 끝에 있네요. 갑자, 갑진, 병인, 병술, 병진, 병인 일치에 있는 이가 병인이 1과 C에 있는 경우에
일과 시에 있는 경우에 평도라고 하는데, 평도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는데 머리가 탁 나타났지요. 머리 두자. 평평한데 머리가 툭 튀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튀어 안 타나면 좋겠는데, 평평한데 머리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어? 없다는 데는 머리가 없잖아요. 갑자도 없고. 아니, 평두. 네. 응. 평평하다. 머리가 평평하다. 아, 그 말도 되네. 머리가 평평하다. 다툼이 잦은 경향을 보인다. 근데 스님 생각에는 평도하면은 머리가 없는 거니까, 머리가 툭 튀어나오기 있어요. 머리가 턱 없어. 어쨌든 다툼이 잦은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다툼, 네. 평도사를. 다툼이 잦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평도사는 다툼이 있는 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오면 자, 그럼 갑자 일조가 해당되는 게 한번 봅니다. 갑자는 태극 3, 4페이지 태극 2번 효신 3번에 진신 1덕 진신을 안 바꿔놓지. 진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평도였죠. 평도다. 낙가지게 그 1덕이 아니고 갑자가 진신이다. 진신. 진신이 보면은 몇 페이지 나오냐면 진신이 19번 44페이지 29번이 진신이에요. 응? 자, 이게 복실돼. 29번이 갑자, 기묘, 갑오지요. 기호 일로서 60갑자 중에 15개가 해당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골라 하니 즐겁다는 기성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르니까 냉철하고 문장력이 뛰어나서 문장력이 뛰어나는데 혹 내수가 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 경사를 만약 우리 그날에 갑자일을 우리가 만약에 보십시오. 자, 내일 갑자일이야. 오늘 일주를 딱 뽑아놓고 자, 내가 상담가다. 처음에 공부가 많이 안 돼. 지금 이제 조금 배워가자. 상담한다 합시다. 그러면 내일 갑자일로 해당되면 갑자일을 뽑아놔 일주를 태극, 효신, 진신 알겠죠? 또 뭐였어? 아까 말한 평도 여기까지 딱 뽑아놓고 좀 기다렸다가 다음날 오면은 싹 생각해가지고 일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일주를 보면서 공부한 거 일주를 보면서 일주로는 공부하잖아. 이렇게 일주로는 공부하는 것도 있고 숙제 스님 책에 일주론 책이랑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그것도 일주 심사 같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60일만 하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뭐에? 60갑자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이 책을 줄줄 외우면 머리 아파서 정도 안 돼. 이렇게 줄줄 외우면 안 들어가고 머리 아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한다고? 매일매일 있잖아요. 일주 바뀌잖아. 그러면 스님이 갖고 있는 책 중에 일주론 책 있잖아. 그 책 하나 딱 놔놓고 여기에는 오늘 책 있잖아요. 요걸 보고 보는 거야. 그럼 다음날 일주가 보면은 어떤 일 날거나 미리 딱 생각해놨다가 그 다음에 내일 보면은 사람이 언제부터 전화 오냐. 아침 진시에 전화가 많이 와. 진시, 그 다음에 사시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오시 찾아오잖아. 그 다음에 미시, 신사, 오미, 신, 유까지가 낮에 주로 많이 항나하고 그다음 저녁에 술시까지 오고 아까 선이 같은 경우는 해시도 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님이 그 책을 만들고 지금 표가 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책. 그러면 미리 공부해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오주 보기도 제일 수월치. 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책에 있는데? 아마 그 책은 아마 사야 될 거예요. 얼만데요? 스님 책. 보통 스님한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 책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가 보면 언제 그것도 나 지난번 오주학인가 아마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보면 이 책에는 지난번 책 그린 거 있잖아요. 그때 아마 있을 거야 아마. 그거 보면 그게 있어요? 지난번 책에 거기 있어요? 지난번 이제 그거 나오는 거를 우리 법 선생님 전화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이게 전문가다가 다음에 해줘요. 해줘요. 우리 법상 스님한테 책 그 스님한테 가능하면 다음에 책 하나 사놓으면 괜찮아요. 그냥 해놔두면. 다 썼어. 두 분은요 스님 책 다 샀어요. 30몇 권을 다 샀어. 예. 음. 그런 책이 어, 아니 책 종류가 다 있거든 내가. 그때 뭐 성격 다 나오거든. 그런데 다 나오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을 이제 배웠죠. 그렇게 하나 하고 뭐 책 다 살려면 힘드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거는 이렇게 구입해가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얼축 앞에 얼축이잖아요. 약간 얼축에 보면은 얼축 34페이지 보세요. 얼축이 봤더니 얼축은 복성이 나오죠. 복성 이사에 대해서요. 자, 그 복성을 한번 찾아보면 복성 38페이지 복성에 봤더니 38페이지 복성 나왔나? 예. 나오네. 복성 번호를 안 비교해놓고 내가 해놨구나. 예, 번호가 예, 자, 빠졌다 그죠? 예, 그게 3 다시 뭐 해도 되고 어쨌든 얼축이야 얼축. 갑인 얼축 병자 정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당되는 사람은 수복 복성이라는 것은 복자잖아요. 예. 복의 별이야 별. 복의 별이니까 귀인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복록이 따르는 편 부의장수한다고 한다. 복성기인은 시지에서부터 좋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이 얼축이 태어난 사람 내가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얼축이 곡각살이잖아. 그래서 아픈 거는 좀 있어도 뭐는 안 떨어진다? 뭐는 안 떨어진다. 얘기해봤습니다. 살기는 잘 살더라. 얼축일날 태어난 사람 내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욱한 사람은 못 봤다. 왜? 복성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얼축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엄청 노력하겠잖아요. 그래서 축도 속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를 도와주고 토생금, 금생수 자동됩니다. 토생금, 금생수 자동되는 것이 얼축이요. 자, 시장관 속에 개수도 있고 신금도 있고 기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다 있어요? 다 십재간이 다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도움될 수밖에 없지. 응. 그리고 이제 이사가 있는가? 이사락하는 있는 이사. 이사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다 안 할 수도. 동양음 하다 보니까 없어요? 있는 걸 여러분 찾아보세요. 얼축과 이사를 내가 그 표현을 해놨는데 이사는 많이 쓰는 우리 일주가 아니라서 그냥 무시해요. 속성. 그 다음에 금신이야 금신. 양인 두 개 있는데 자 일단 금신부터 찾아 34페이지 금신부터 38페이지 바로 밑에요. 응. 목적 밑에 금신이다 그죠? 얼축 자 금신이 뭔가 읽어보면은 얼굴이 어지러이 그게 얼축은 초지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한번 일을 했다면 정말 끝이 났네. 끝까지가 참을성도 강하고 그러니 잘 살겠나 못 살겠나? 잘 살아. 얼추기. 다 문제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하는 암시하는 성문으로 일과 시에 겹치면 사법관으로 출시하거나 무관으로 장성의 지에 오른다. 그건 좋은 사례입니다. 금신이니까 손을 휘두르는 거. 사법관으로 출시하거나 무관으로 장성의 지까지 오른다. 자, 을에서 뽑으니까 이번에는 그 의연이 있죠. 의연 그죠? 여연. 아니, 여연이 뭔가 보죠. 곡각이 있네. 곡각살은 여러분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곡각살 39비 곡각사 봐요. 을기 사축 미의 계자가 서로 엮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 을축은 을도 있고 축도 있죠. 그렇게 내자의 명식이 있으면 곡각이라 하는데 이는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 수족을 못 쓰거나 절단되는 것을 말하는데
진경통 등 수조 계획 이상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일주일째 보면 돈은 있는데 신고 병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병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각각 다른 병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수조계 항상 돈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여연. 자, 여연은 공유문사를 다음에 나올까? 42페이지 19번. 42페이지 19번. 여연이네요. 네. 19번이야, 그죠? 여연. 얼죽이 처음 나오네. 얼죽, 경축, 병신, 기미, 병인심인데, 임신인데, 이 일주 여자는 배우자 몰래 다른 애인을 숨겨 여자가 있으므로 망신살 우려가 있다. 여연이 연애 여자네. 연자가 연애할 때 연자잖아요. 연모할 때. 그래서 예연살이 있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겠다? 좀 주변에 남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좀 그걸 해야 된다. 자,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끝나기 전에 5분 남은 5분 동안에 까지 하고 했는데,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남녀가 서로 만나잖아요. 어쩔 일이 있어서 만나는 경우라도 지난번 설명했어. 상대의 눈을 보지 마라. 맞아요. 상대의 눈을 보는 순간 이 여연살이 있는 사람이 반짝한다. 반짝하는 순간 둘이서 탁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예요?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옛날 말에 눈 맞았다는 말 들어봤지요? 눈 맞아가 도망갔다 그러죠? 눈 맞추면 도망가게 돼 있어. 왜? 눈 맞으면 반짝하거든. 그러니까 이 깊은 걸 안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특히 상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눈 한 번도 쳐다보고 앞부터는 눈을 계속 보지 마. 한 곳을 보지 말고 들어봐. 그리고 이 인중 부분을 밑으로 보면 돼. 또 시선을 인중 부분을 보면 보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것 같아. 그냥 본인은 항상 코끝이 밑으로 보아. 근데 눈을 자꾸 탁 쳐다보면 두 사람이 남녀가 둘이 특히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마주보고 눈 딱 보면 반짝해. 그럼 어떻게 돼? 통한단 말이야. 정을 통한단 말이야. 정을 통하는 것이 먼저 눈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을 우리가 깨우쳤다면 그러면 정을 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시선 처리를 바로 합니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보고 눈 똑바로 안 쳐다본다고 막 떼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눈을 안 쳐다봐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연살이 있다. 연살가 일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앉았잖아. 앉을 때 상담할 때 우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거리를 두게 앉는 거예요. 최소한도 1m 있어. 그 여러분들 정도 앉으면 뭐 조금 눈 봐도 별로 안 일나. 근데 바로 요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쳐다보면 눈 딱 보는 순간 반짝반짝 일어난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지. 그 순간 플러스는 마이너스 땡기고 마이너스 땡기는 이 생명체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특히 남녀는 여자끼리 보는 거 아무 눈 맞춰도 아무 차이가 없어. 여자끼리 요새 여자끼리도 뭐 그렇게 연애한다더만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아무리 봐도 큰 건 아니라는데 남녀는 둘이서 딱 보면 특히 청춘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끼리 쳐다봐야 별 일 안 있어. 이미 다. 그런데 청춘 남녀끼리 보면 반짝반짝하는 게 한겹하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 청춘이 몇 살 때가 같이 보여요? 20살. 2살 있어. 다음은 한참 정치. 아니야. 상상 청춘이야. 정답이. 80대 할머니도 우리 절에 다니는 80대 할머니도 내가 아이고 할머니 참 오늘 할머니 가만히지. 보살님 오늘따라 얼굴이 참 고와 보여 하면 좋다고 막 그냥 아이고 스님이라도 뭐 이렇게 한다고 바로 그냥 막 그냥 그 말을 막 이렇게 몸을 흔든단 말이야. 똑같아. 할머니나 100살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요. 죽는 사람한테다가 그래도 곱다 이러면 죽으면서 웃으면 죽어요. 그게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무나 보고 막 좀 내겠는데. 그래서 거리를 둬라. 거리를 딱 두고
그리고 시선 처리를 이렇게 잘 하시고, 그다음에 말도 할 때 좀 절도 있게 하고 너무 애교스럽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해. 그리고 이런 사정일 때 어떤 경우에 보면 뭐 스님 같은 경우도 뭐 절에 왔을 때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 나이도 드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뭐냐면 스님 보고 한번 유효해 보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스님이 뭐 어떻게 합니까? 방석을 줘가지고 알아라고 준다고. 방석을 줘. 그때 벌써 제를 다 해주잖아요. 보살님, 이거 심화가르시오. 준다. 그러면 벌써, 스님이 돼서 일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해요. 저는 밤에 무슨 일 왔습니까? 이렇게 남편이 나 담배를 시원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항상 있다니까. 무지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도 손님 혼자 있는 데 가가지고 그런 일 했다 합시다. 그럼 손님이 그 사람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서 막 무조건 쫓아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럴 때 그런 걸 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손님, 이분은 그 손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한 수 배웠다 하면서 가면서 반성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올 때는 짧은 옷 입고 안 오고,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에티켓이 치마 짧은 거 입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스님들 앞에서 그렇게 막, 그런데 스님들, 젊은 스님 앞에 가면 스님들이 공부 되겠만 되겠나. 젊은 스님들은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스님들을 보고 용복입니다. 이 또 너무 길었네. 잠깐 또 마치고 공략합시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보통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